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언어를 배우는 네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는 언어를 단순 모방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되는 언어 패턴을 발견하고 이게 이제 통계라고 말씀드렸었죠. 통계학습. 그 다음에 실제 사용 경험에서 규칙을 만들어가고 사람들과 언어가 갖는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서 자신의 표현을 끊임없이 조절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존재다라고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과연 언어 입력의 양이 중요한 건지 많이 언어 자극을 많이 들려주면 아이가 언어 발달에 더 유리한지 아니면 상호작용의 질, 주고받는 게 언어 발달에 더 유리한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여기 벌써부터 결론이 나와 있죠. 얼마나 많이 말해주느냐 보다 어떻게 주고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아이에게 많은 말을 들려주면 뭐 말을 많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을 이제 얼마나 많은 말을 들려주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많이 해줘라 라는 그런 조언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근데 물론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많은 단어와 문장을 들려주면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것도 사실 100%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물론 아이가 충분한 언어 경험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아무런 언어적 경험 없이는 그냥 경험이 0인 것과 언어적 자극이 엄청나게 많은 것에는 당연히 많은 게 유리하겠죠. 극단적인 예시를 비교하자면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런 언어적 경험이 없이 언어가 발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서는 단순히 어른이 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언어 발달을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는가 뿐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말이 아이와 어떻게 받아졌는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보호자가 아빠가 아이 옆에서 계속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뭐 이거는 자동차야. 자동차가 빨간색이네. 자동차가 빨리 가네. 여기 버스도 있네. 여기 트럭도 있네. 이렇게 많은 말을 들려주고 있지만 아이는 특별히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말을 들려주는데 하나하나 반응을 할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보통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이가 자동차를 굴리다가 보호자를 바라본다는 거 가정을 하면 보호자가 자동차가 엄청 빠르다라고 말해요. 아이가 자동차를 굴리다가 엄마를 봤을 때 엄마가 그때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 엄청 빠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이가 더 빨라 라고 말하면 또 보호자가 더 빨리 가게 해볼까? 라고 대답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이가 자동차를 밀면서 또 쾅!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벽에 부딪혔네. 어떻게 하지? 라고 반응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전제를 해보면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첫 번째 상황에서도 여러 문장을 들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도 이것도 지금 여기도 문장 이것도 더 빨라. 더 빨리 가게 해볼까? 이것도 문장. 이것도 단어 조합. 그 다음에 벽이 부딪혔네. 어떻게 하지? 이것도 문장이죠. 여기도 문장. 여기도 문장이에요. 근데 뭔 차이일까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이랑 엄마가 서로 반응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엄마가 혼자서, 물론 혼잣말 기법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전략도 있겠지만, 그건 일단 번외로 하고, 여기서는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아이랑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표현을 들려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이랑 엄마가 서로 반응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인이 번갈아 말하거나 행동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다시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컨버세이션 턴. 이게 이제 대화적 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화는 공을 주고받는 거와 비슷해요. 주고받기, 핑퐁이라고 하죠. 아이가 말이나 몸짓이라는 공을 던지면 또 어른이 그것을 받아서 반응하고 또 아이가 또 공을 돌려주고 그 반응과 반응, 서로의 반응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화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대화적 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가 웃거나 소리 내는 것. 그치? 이것도 의미 있게 반응한다면 상호작용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얼마나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창밖에 강아지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멍멍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강아지 발견했구나 라고 반응하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또 이야기해요. 커! 라고 이야기해요. 보호자가 또 이제 엄마가 또 커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말해주죠. 맞아. 뭐 정말 큰 강아지네. 라고 또 반응해주고. 아이가 어디 가라고 질문하면 또 엄마가 반응해주고. 그쵸?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멍멍이라는 말부터 시작했다고요. 멍멍이라는 말부터 시작했지만 이 대화의 턴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치면서 보면서 계속 이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어휘들, 크기, 행동, 사람과의 관계 등으로 점점 어때요?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죠. 발견했구나. 큰 강아지구나. 주인이랑 산책하러 가나 보다. 주인과 산책,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저 강아지는 저 사람이랑 주인의 관계를 띠고 있구나. 그 주인인 사람은 산책이란 행위를 하는구나. 행동. 그죠? 이러한 언어적 의미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모든 게 뭐예요? 이거 지금 봤을 때는 주고받기죠? 실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언어 발달에 중요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 하나 살펴보자면 대화적 턴과 언어 발달의 연구에서 4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언어 경험과 뇌 활동을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을 때 어른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줬는가 보다 아이와 성인이 얼마나 자주 대화를 주고받았는가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언어 능력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언어 처리와 관련된 좌측 하전두회, 즉 브로카 영역이에요. 브로카 영역의 활성과 대화적 턴 사이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는 2018년도 연구 있고요. 결국 이 연구의 의미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많은 말을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그 반응에 다시 대답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언어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비슷한 연구도 있어요. 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아동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대화적 턴과 어휘 발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보고되었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와 대화를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가 발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가 조금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도 역시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의 언어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모의 반응이 늘어나는 거고 부모의 반응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화가 늘어난다. 대화가 늘어나면 아이는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 성인이 아이에게 언어 발달의 핵심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언어 발달의 핵심은 성인이 아이에게 언어를 입력해 주는 일방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아이와 성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언어 습득 이론 혹은 지지난번 강의에서 했었던 언어의 본질과 일맥상통하죠.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 언어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주세요 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흔히 부모 교육에서 듣는 조언 중 하나가 이거죠.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해주세요 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아이에게 충분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 분명 중요하지만 이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하루 종일 보호자가 옆에서 쫑알쫑알쫑알 계속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던 이야기지만요. 한 번 더 강조를 해보자면 자동차를 놀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네, 빨간 자동차네, 자동차에 바퀴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바퀴가 4개네, 자동차가 출발하네 라고 많은 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이가 실제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어른의 관심사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호자가 이제 잠깐 기다렸다가 아이가 하는 행동을 살피고 아이가 자동차를 뒤집어 바퀴를 보는 것을 보고 바퀴가 계속 돌아가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보호자를 바라보면 더 돌려볼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아이가 빠르게 라고 말하면 뭐 엄청 빠르게 돌려보자 라고 확장할 수도 있고요. 보자면 전체 이 말의 양은 어때요? 첫 번째 상황보다는 이거보다는 얘가 더 말의 양은 적을 수 있죠. 근데 입력하는 언어의 입력량으로 봤을 때는 이 후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다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예시에서는 이런 언어적 표현들이 언어적 자극이 그러나 아이의 관심 그게 이 말이죠. 아이의 관심사에 맞춰서 서로 반응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경험은 더 많죠. 두 번째 상황이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3천만 단어 격차 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듣는 단어의 양이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향후 언어와 학습 능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널리 알려졌었어요. 이게 이제 3천만 이제 단어 격차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논의인데 이후 이제 연구에서 초기 연구의 방법과 해석에 대한 이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단어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 환경을 단순히 몇 개의 단어를 들었는가만으로 측정하기는 언어 습득이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1000개의 단어를 듣더라도 상황은 다를 수 있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을 듣는 1000개의 단어가 있을 수 있고 그 1000개의 단어가 어른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1000개의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1000개의 단어는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부모가 함께 바라보면서 아이의 반응에 맞추어서 주고받는 1000개의 단어가 있을 수 있죠. 같은 단어라도 상황이 그 아이가 듣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단어의 숫자는 똑같아도 아이의 학습 경험은 똑같지 않죠? 다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최근에는 단순한 언어 양뿐만 아니라 어떤 말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향했는지, 아이 관심사와 그 말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서로 얼마나 상호적으로 주고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논의 쪽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더 많이 대화하세요. 아이와 더 많이 뭔가 대화하고 더 많이 언어 자극을 주세요라고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쵸. 이미 보내고 있는 신호를 반응하는 거. 즉, 반응이 핵심 포인트죠. 반응. 근데 반응을 하려면 어때요? 관찰. 관찰을 먼저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반응할 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반응할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관찰하고요. 아이가 가리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씩 말해준다든지, 확장해서 들려준다든지, 아이가 말한 뒤에는 조금 기다려준다든지, 아이가 다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에 반응한다든지, 이러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자동차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자동차가 있네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아이가 빨간 자동차라고 말하면 응, 빨간 자동차가 빠르게 가네 라고 확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아이가 쾅이라고 한다면 사고가 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받아주고 확장,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 유도. 따라서 언어 발달에서 중요한 질문은, 그죠? 단순히 오늘 아이에게 몇 개의 단어, 얼마나 많은 말을 들려주었는가가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죠? 얼마나 아이와 오늘 몇 번이나 서로의 의미를 주고받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가 좀 더 언어 발달을 의미 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언어를 배우는 원리를 이제 지금까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언어 치료의 모습도 이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